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의 진짜 형제 나라는 튀르키예가 아니라 쿠르드족이다. 한국 전쟁에 온 튀르키예 군인들이 실제로는 쿠르드족이었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이야기,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오해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파리의 어느 회의실에서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이 중동 지도 위에 자를 갖다 대고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분의 결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천만 명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 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형이 살고 있었고 선의 반대편에는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형은 터키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 이라크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 한 채, 논 한 떼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몇몇 가족의 불운이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이 갈라놓은 사람은 무려 4천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나라가 없는 민족, 바로 쿠르드족의 이야기입니다. 쿠르드족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들을 중동 어딘가의 이름 모를 소수민족 정도로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민족의 역사를 심하게 과소평가하는 시각입니다. 쿠르드족은 뿌리 없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십자군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슬람 세계 전체를 이끌며 예루살렘을 탈환한 불세출의 영웅 살라딘이 바로 쿠르드 혈통입니다. 물론 살라딘 스스로는 민족보다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정체성을 훨씬 앞에 내세운 인물이었고 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쿠르드인들에게 살라딘은 자신들의 피에서 나온 위대한 영웅으로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오래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주인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게 줄곧 가혹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수백 년을 이어온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이 해체되는 혼란 속에서 억눌려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저마다의 독립을 꿈꾸었고 쿠르드족에게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1920년 연합국이 오스만 제국과 맺은 세브르 조약은 쿠르드인들에게 자치지역, 나아가 독립국가인 쿠르디스탄을 약속했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꿈이 국제조약이라는 형태로 마침내 문서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였습니다. 패전국이었던 튀르키예가 승전국들을 상대로 협상을 다시 하러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연합국 군대를 군사적으로 몰아냈고 완전히 뒤집힌 힘의 논리를 협상 테이블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연합국은 더 이상 세브르의 약속을 강요할 의지도 명분도 잃어버린 상태였고 여기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모술 지역의 석유 이권까지 맞물리면서 1923년 로잔 조약에는 쿠르드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약속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군사력도 뒤를 봐줄 강대국도 없었던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쿠르드족의 100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000년 넘게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4천만 명이라는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진 쿠르드족은 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강대국이 반대해서라는 답만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강대국의 배신과 국제정치의 냉혹함이 쿠르드족을 짓눌러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 내부에는 외부의 적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쿠르드족이 겪어온 외부의 배신과 내부의 분열, 그 이중고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오늘날 중동의 뉴스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시각을 드리려 합니다. 1923년 로잔 조약 이후 쿠르드족은 4개의 나라에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 약 1,500만 명, 이라크에 약 700만 명, 이란에 약 800만 명, 그리고 시리아에 약 300만 명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씌워진 가장 잔인한 저주의 구조입니다. 네 나라에 걸쳐 산다는 것이 왜 저주일까요? 한 나라 안에 민족이 집결해 있다면 독립운동이라도 일관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나라에 분산되어 있으면 각국의 정치 상황과 법제도 아래에서 뿔뿔이 흩어진 채 싸워야 합니다.
이라크 쿠르드가 독립을 외치면 튀르키예가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튀르키예 쿠르드가 자치권을 요구하며 봉기하면 이란이 돕는 척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뒤통수를 칩니다. 시리아 쿠르드가 자치지역을 만들면 이번에는 튀르키예가 국경을 넘어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 네 나라의 관계입니다. 튀르키예와 이란은 역사적으로 앙숙에 가깝고 이라크와 시리아도 복잡한 갈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 네 나라가 단 하나의 주제 앞에서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바로 쿠르드 독립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목표입니다.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지만 쿠르드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 이들은 누가 말을 맞춘 것처럼 협력합니다. 바로 이 구조가 한국 전쟁 당시 쿠르드족이 튀르키예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국적을 가진 튀르키예 시민이었고 튀르키예의 징집령 앞에서는 쿠르드인도 튀르크인도 구분 없이 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적들의 공통된 적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쿠르드족이 처한 지정학적 함정의 본질입니다. 외부의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하건만 더 뼈아픈 것은 내부의 현실입니다. 4천만 명의 쿠르드족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결코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언어부터가 문제입니다. 쿠르드어라는 하나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방언의 차이가 워낙 심해서 튀르키예에 사는 쿠르드인과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인이 마주 앉으면 의사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어의 차이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한국전쟁 5회의 씨앗이 된 사건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2010년 한국 기자가 튀르키예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전 용사는 쿠르드 출신이었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던 중에 우리 배에 탄 군인들은 튀르키예어를 하나도 몰랐다. 모두 쿠르드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이 기사의 제목이 되면서 삽시간에 한국 전쟁에 온 튀르키예 군인이 사실 다 쿠르드족이었다는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사는 전문가의 검증 없이 그대로 복제되었고 아무도 전쟁 기념관 기록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실제 진실은 훨씬 단순하고 입체적입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군인들을 고향 지역별로 묶어서 같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니 쿠르드 지역 출신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배에 타게 되었고 그 배 안에서는 당연히 쿠르드어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참전 용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배 이야기였을 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군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참전 병사들의 출신 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튀르키예 각지에서 온 병사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전체 인구에서 쿠르드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들도 국민의 한 명으로서 징집되었고 그들도 한반도의 전장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쿠르드족만 골라보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군복을 입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에는 튀르크인도 있었고 쿠르드인도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었지만 전장에서는 하나의 튀르키예 군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쿠르드족의 내부 분열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튀르키예의 쿠르드 무장 조직 PKK는 급진 좌파 노선을 걸으며 무장투쟁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된 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정부 KRG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친미보수 노선을 택하고 미국 기업들과 손을 잡아 석유를 팔면서 실질적인 자치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두 세력의 관계는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994년부터 수년간 같은 쿠르드족인 이들은 서로 총을 겨누고 실제 내전까지 벌였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는 이 분열, 이것이야말로 쿠르드 독립의 꿈이 100년을 쌓으면서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세계가 쿠르드족을 다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2014년 IS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이라크 정규군은 모술을 단 며칠 만에 내주고 무기를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었다고 평가받던 군대가 ISIS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리아 북부의 소도시 코바니에서 홀로 전선을 지킨 것은 국가도 정규군도 아니었습니다. 나라 없는 군대, 쿠르드 민병대였습니다. 코바니 전투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쿠르드 전사들, 특히 YPJ라고 불리는 여성 수비대의 활약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ISIS 전사들이 여성에게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믿음을 이용해 최전선에 여성 전투원을 배치한 전략은 그 자체로도 주목받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보여준 전투력과 헌신은 세계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쿠르드족은 처음으로 저들은 우리 편이다라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한 번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ISIS를 격퇴하는데 쿠르드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2019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한 통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로 튀르키예 군대가 들어왔고 쿠르드 민병대는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 탈환한 땅에서 다시 쫓겨나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 증명한 신뢰가 강대국의 이해관계 앞에서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세부르에서 약속을 빼앗긴 1923년부터 미군이 철수한 2019년까지 쿠르드족이 겪어온 배신의 역사는 한 세기를 관통하며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튀르키예 정치권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극우 정치인 데블레트 바흐첼리가 의회 연설에서 PKK가 무장 해제를 선언한다면 1999년부터 감옥에 있는 압둘라 웨잘란의 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100년의 피냄새를 지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잠시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방산기업 튀사시에서 테러가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고 PKK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튀르키예 공군은 즉각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를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웨잘란의 조카가 면회를 통해 여건이 되면 폭력을 멈추게 할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현장의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금도 상황은 살얼음판입니다. 튀르키예군은 국경을 넘어 쿠르드 무장 세력을 타격하고 있고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자치 세력 SDF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군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잔치는 있었지만 4천만 명의 삶을 옥죄는 현실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남긴 말 하나가 다시금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선언 하나로 바뀌지 않는 현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에서 쿠르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것을 단순한 분쟁 뉴스로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단어 뒤에는 튀르키예의 국내 정치, 이란의 지역 패권 야욕, 이라크의 석유 이권,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얽혀있는 거대한 체스판이 숨어 있습니다. 그 판 위에서 졸처럼 쓰이다가 버려지기를 반복해온 4천만 명의 삶이 그 뉴스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923년 로잔 조약으로 약속을 빼앗긴 쿠르드족은 내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 적대하는 그 네 나라가 쿠르드 독립저지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뭉치는 구조적 함정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그들의 참전 이야기는 어쩌면 나라 잃은 서름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었을지 모릅니다. PKK와 KRG로 상징되는 내부의 이념 분열, 나아가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눈 내전의 상처는 하나 되지 못한 목소리가 독립의 꿈을 얼마나 멀리 밀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ISIS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또다시 버림받은 역사는 그 비극의 가장 선명한 현대판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4천만 명의 겨울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진정한 봄을 맞이하려면 강대국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0년 전 선 하나에 찢겨버린 사람들이 그 상처를 딛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도 위에 그 선도 의미를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